그리고 주변에 걸린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나는 나비아로 암기했어. 에볼라, 마버그, 라싸, 꽁꽁, 알프리카, 두창, 페스트, 단저호흡, 디프테리아, 보툴린, 염려토병, 동물, 인플루엔자, 1급, 간염병, 발견 즉시 신고해. 끝이고 2급은 한 번씩 걸려봤거나 자주 유행하는 것들이야. 이건 어떻게 오냐면 수홍이 결혼식, 한성에서 유행하는 풍진, 폴리오, 수막균, 꼴장, 바세이지레이. 끝. 3급은 여름이랑 관계가 좀 깊어. 우리 여름에 모기나 곤충한테 물리잖아. 그래서 막 열나고 그러지. 그래서 1번 니은 말라리나 발진열, 발진티푸스, 쯔쯔가무시, 댕기열, 황열, 지카 이런 거 다 모기잖아. 아니면은 뭐 찐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리고 장염 피부료 이거 여름이랑 관계 있지. 그리고 레조네나 이거 라지에이터 냉난방기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하고 야 공부하면 너도 붙을 수 있어. 이거는 야코병 공수 너도는 랩토 붙을 수 있어는 브루셀라 A형 간염이 2급이니까 BC 간염은 3급이겠지. 마지막으로 A집 파상풍 이렇게 해서 끝이야. 4급은 기생충 요구 성병류야. 문제가 나오면 꼭 잘 찾아서 합격하길 바래. 안녕. 기생충 암기 들어갑니다. 기생충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요충, 어린이집, 집단간염, 소양증, 뽀뽀 가려운 거. 9충, 11장충 같은 말인데 숫자 9하고 10이 나오면 그냥 경피간염 생각하면 돼. 간디스토마는 간디가 왜 또 붕어 먹고 싶대로 암기를 했고 페디스토마는 페리다스 가재개. 무구조충은 소고기 묵국. 그러면 유구조충은 돼지겠지. 광절 12조충은 딱 봐도 이름이 길잖아. 김촌충이라고 하는데 난 연어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12강줄이 정도는 먹을 수 있어. 요거는 딱 들어봐도 귀속은 은어 같지 않니? 그래서 은어야. 유국 그거조충은 벌써 끔찍하잖아. 뱀장어, 가무치 이런 거고 곤충, 간염, 모기는 말라리아, 일본 내용 사상충. 기생충 문제로 나오는데 사상충, 모기다. 파리는 파라디푸스, 찐득이는 찌찌가무시. 개는 공수병, 인수 공통간염은 동큐레, 결단 파야토 하고 나머지는 뭐 광우, 구제역, 주류독감 이런 거야 쉽게 할 수 있어. 끝. 원데이 원패스 식중독 암기법 들어갑니다. 시중독 발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이제 풀어보니까 답이 시장군수구청장이야. 정 모르겠으면 시장군수구청장 찍으면 되고 세균성 시중독 암기법 되게 쉬워. 감염형은 살은 우리 쉽게 전염돼. 남편이 치킨에다가 맥주 먹으면 나도 옆에서 같이 먹으면서 살찌잖아. 그치? 그래서 감염형은 살대장이야. 살모넬라,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 비브리오는 호염성 세균이다. 알지? 생선에 생각하면 돼. 독소형 이건 더 쉬워. 포도를 보틀에 넣었더니 웰치스 포도 맛이 되었네. 우리 왜 웰치스 포도 맞출 수 있잖아. 근데 독이 있으니까 절대 먹지는 마라. 그리고 클로스트리움 보툴리누스가 너무 길잖아. 근데 딱 보면 보툴리누스의 니은이지. 그래서 뉴트로도 톡신이야. 황색엔 그냥 왜요? 황색엔 엔테로도 톡신. 자연독. 암기법 보고는 뭐 테트로도 톡신인 거 쉽게 알 거고. 모시조개는 카페 베네 막 이런 거 있지. 카페 베네가 아니라 모시 베네로 외웠어. 모시 조개 굴 이런 거 베네루핀이야. 쉽지? 독버섯은 무스카린인데 뭐 처음에 들으면 어떻게 알아? 그래서 버섯 무침으로 외웠지.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예문에 미음자 들어가는 게 무스카린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버섯 무침으로라도 외우면 문제는 풀고 답을 찾을 수 있어. 객관적으로 딱 맞출 수 있는 건 지역사회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공중보건 나오면 지역사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 치료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우리 치료는 의사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나오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보건 수준은 보형이 비평, 보형, 비평. 보건 수준은 보형, 비평으로 외웠고요. 건강 수준은 건조, 비평으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보형, 비평, 건조, 비평 요거 구분하는 문제 잘 나오고요. 질병의 발생 원인은 숙주를 먹고 병이나 환경으로 암기를 했어요. 그리고 후천적 면역은 선천적이 있고 후천적이 있는데 후천적 면역 중에 이 두 개가 좀 자주 나오는데 능동자연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병에 걸렸다가 나서 항체가 있는 거. 코로나19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병에 걸렸다 나서 항체가 있는 게 이게 능동자연이고요. 인공능동은 인공이 이제 사람이 뭔가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인공이 예방주사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방주사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소아과 가면 생백신, 사백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은 살아있는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생백신은 결의 홍역이고요. 사백신은 백일 짱콜라를 외웠어요. 백일에 장티푸스 콜레라. 폴리오는 두 개 다 공통이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BCG는 태어나자마자 4주 이내 맞추는 거거든요. 결핵입니다. 그리고 DPT는 가끔 문제가 나오거든요. DPT는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산풍입니다. 그래서 결핵,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산풍 이렇게 문제가 섞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BCG가 결핵이라는 것만 알아도 DPT 구분할 때 쉽게 하실 수 있겠죠. 간염병 구분은 그냥 1급은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잘 못 들어본 거 이렇게 하고 2, 3급은 내가 예방주사 맞고 친숙하고 병에도 걸려본 것들 주변에서도 많이 걸리는 거 그게 2, 3급입니다. 곤충, 매개, 간염으로 해서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모기는 말라리아, 일본뇌염 딱 알고 그 다음에 사상충이 있는데 이게 기생충 문제로 많이 나와요. 사상충이 모기입니다. 요거 마셔도 문제를 맞힐 수 있거든요. 그거 아시면 좋겠고, 파리는 딱 봐도 파라디푸스고, 찐득이가 지읒이잖아요. 그래서 찐득이 2개 붙여서 찐득이는 쯔쯔 가무시로 외우시면 됩니다. 쌍지읒 2개입니다. 그리고 벼룩은 빠르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빨라서 벼룩은 패스트로 암기를 했고요. 이는 머리에 이가 바글바글해. 머리에 이가 바글바글해서 이 발진 티푸스로 암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친숙하게 들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다 외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인수 공통 감염, 그러니까 동물이랑 사람이 공통으로 감염되는 거, 첫 번째 송아지들의 결핵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핵, 그리고 조류독감, 공습병, 강아지하고 사람이 같이 걸릴 수 있죠. 개가 사람을 물면 사람도 물게 되니까 인수 공통 감염병도 아시는 게 좋고요. 기생충 하면 대표적인 거, 그리고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요충입니다. 항문 주변 간지러운 거,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소양증 나옵니다. 요거 아시면 되고요. 구충은 경피 감염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편충은 대장, 회충은 소장이 있다는 거, 그리고 후충류는 2가지가 있는데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있거든요. 간디가 또 왜? 그래서 간디스토마는 외우렁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붕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페디스토마는 페디다스로 외웠습니다. 페디스토마 나오면 다스이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페디다스로 외우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푸실 수 있으십니다. 무구조충은 소고기 묵국으로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가 나오면 무조건 무구조충. 그러면 유구조충은 돼지가 되겠지요. 그리고 광절 열두조충이라고 있는데 우선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얘는 긴촌충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데 제가 잘 먹는 연어에 맞습니다. 그래서 연어는 12광주일이라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광절 12만 나오면 연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산화탄소는 딱 봐도 일산화탄소 중독 있잖아요. 일산화탄소의 특징은 헤모글로빈 결합력이 뛰어난 겁니다. 요것만 아셔도 될 것 같고요. 질소는 나오면 잠한병 생각하시면 돼요. 잠수부에 걸리는 거. 이 혈관 내에 질소들이 이렇게 기포를 내면서 터져가지고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질소는 잠한병이라고만 아시면 되고요. 군집독은 딱 봐도 여러 사람 모여있으면 기온이 올라가고 땀 많이 흘리니까 습도 막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잖아요. 그거 그냥 순서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기온 역전은 이제 뭔가 역전이 된 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대기에 문제가 생긴 거를 기후 역전으로, 대기 오염이 됐다고 생각할 때 기후 역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내 적정 온도 가끔 나오긴 하거든요. 18에서 21도입니다. 그냥 가장 쾌적한 온도 되겠고요. 음용수 오염의 지표, 먹는 물의 오염수의 지표는 대장균입니다. 이제 대장균이 대장에 있는 균인데 그냥 음용수 오염 지표 중에 대장이 되는 균이다라고 암기를 하셔도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직업병 같은 경우는 근시 식자공, 이 눈 시자가 들어가서 식자공으로 쉽게 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잠수부는 잠한병,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쉽게 암기할 수 있으실 거고요. 눈을 가장 보호하는 거는 간접 조명이 되겠죠. 그래서 간접 조명이 켜있으면 우리가 눈이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거 아시면 되고, 감염병은 세대장으로 외웠습니다. 감염은 쉽게 되는 게 살이 쉽게 감염된다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해서 살모넬라, 그 다음에 병원성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고, 장염 비브리오 같은 경우는 호염성 세균입니다. 바닷물 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장염 비브리오가 어페리오 쪽입니다. 독소염 같은 경우는 포도상균, 보툴리너스, 멜치군. 다 잘 안 들어본 거잖아요. 포도상만 들어보고. 어떻게 외우냐면 포도를 보틀에 넣었더니 웰치스 포도맛 주스가 됐어. 근데 먹지는 마. 독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그걸 푸실 수 있습니다. 자연독은 감자, 솔라닌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냥 감자처럼 생기면 솔로야. 그래서 감자, 솔라닌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딱 봐도 세균성 식중독은 세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이 많다. 그거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잠복기가 짧다. 맞아요. 우리 장염 걸리면 바로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획득이 안 되죠. 올해 장염 걸렸지만 내년에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만 아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어렵게 나와도 맞추실 수 있다는 거. 기후의 3대 요소는 오남류인데 어차피 남편은 유전요리한데 그냥 저는 기승류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기온, 습도, 기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세 개 중에 하나를 찾든지 뭐 4개 중에 아닌 거 하나를 찾든지 이렇게 나오니까 기승류를 암기하시면 되고요. 기후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가 녹아있는 거잖아요. 산소가 녹아있는 게 낮으면, 산소가 조금밖에 없으면 이제 오염이 심각한 거고, BOD, COD 같은 경우는 반대로 요구량이 높을수록
물이 오염이 심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DO와 BOD, COD가 반대 개념이라는 거. 이렇게. 근데 두 개 다 반대 개념이지만, DO 같은 경우는 이제 낮으면 심각한 거고, BOD, COD는 요구량이 높을수록 오염이 심각하다는 거. 요거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독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는 포자균을 박멸하는 물리적 고압 증기살균입니다. 비형 간염 이런 거 걸리신 분이 우리 고객으로 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압 증기 멸균을 하는 게 이제 비형 간염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거 그런 거고, 이 소독에서 가장 중요한 거 멸살 소방, 멸균, 포자까지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 살생력, 살균은 살생력 이렇게 암기했고요. 소독은 감염력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멸살 소방, 방부는 정지시키거나 방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멸살 소방 순서대로 나오기도 하고, 뭐 생활력까지 없앤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살균이겠죠. 멸균은 포자까지 없애는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암기하시면 되고요. 물리적인 것 같은 경우는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소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햇빛을 이용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고, 화학적인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뭐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방향족은 석탄산, 역성비누, 쿠레졸. 이렇게 시험에도 요 세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방향족이가 나오고 아니면 할로겐족이라고 하는데 딱 봐도 염소, 뭐 차 염소 뭐 따다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염소, 요오드, 표백분 이런 게 할로겐입니다. 우리가 락스 딱 뒤집어 보면 차 염소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제 할로겐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향족은 석탄산, 크레졸, 역성비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고제예요. 우리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해서 영업장을 열 수 있는 거고요. 영업장에 또 꼭 게시돼야 되는 거는 원본 면허증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원본 자격증으로 나오거나 사본 면허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원본 면허증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요금 지불표 이거는 꼭 있어야 돼요. 얼마 받을 건지. 그래야 분쟁의 소지도 적어지고 또 고객한테 쉽게 가격을 안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될 게, 계셔야 될 게 원본 면허증, 가격 안내표입니다. 최종 요금 지불표 하시면 되고요. 우리 미용 같은 경우는 위생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위생과 소독을 꼭 해야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알코올은 70% 알코올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요. 석탄산은 소독제의 기준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크레졸 같은 경우는 3%고 물에 잘 녹지를 않아요. 크레졸. 그리고 고압 증기 멸균, 이게 포자까지 살균하는 건데, 고압 증기 멸균 자체를 포자까지 사멸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10파운드일 때 115도 30분, 15파운드일 때 120에 또 20분, 20파운드일 때 126도 15분. 근데 이 녹음한 거를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암기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자주 완전히 머릿속에 암기가 될 때까지 딱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광선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인데 딱 올 때 적외선은 우리 물리치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치료 가면 빨간불 켜놓고 따뜻하게 해준 다음에, 그 온열 효과죠. 그 다음에 이제 피부를 확장시키고 혈류를 잘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게 적외선이 되겠고요.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광선이고요. 380에서 780 사이의 광선을 말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고요. 빨간색이 가장 파장이 깁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외선 같은 경우는 A, B, C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290에서 320인 UVB입니다. 얘가 이제 자외선 차단제랑도 관계가 있고, 자외선 차단제는 이산화 티탄으로 돼 있거든요. 그 성분이. 그래서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 UVB는 UVA에 비해서 1000배 홍반 발생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UVB를 차단하는 게 목적입니다. 석탄산은 소독제의 기준이 되는 거고, 문제는 뭐 석탄 개수가 2면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2배 더 살균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족 같은 경우는 석탄산, 크레졸, 역선비누는 손 닦는데 적당한 거고요. 그 다음에 크레졸은 바닥, 그리고 석탄산은 그냥 일반 소독제에 많이 쓰이는 겁니다. 에탄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 승홍은 드세요. 살균력이 강하고 금속의 부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 같은 거 놓으면 안 돼요, 승홍에. 그리고 구강 상처에는 과산화수소, 우리 치과 가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스케링 같은 거 한 다음에
이 소독해 주는 게 그게 과산화수소예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구강 아시면 되고, S자균은 나성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S자는 이성균, 나성균, S자. 또 성균이 S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성균, 나성균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세균이 증식이 잘 되는 거는 중성이에요. 폐하가 1부터 14까지가 있어요. 그 중에 중성이 6에서 8이겠죠. 그 안에. 그러면 이제 우리 피부는 약산성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좀 이제 숫자가 내려가서 되는 거겠죠. 4.5에서 뭐 5.5나 6.5 이 정도가 약산성이 되는 거고, 기준은 이제 7 기준으로 해서 그게 중성인 거 아시면 돼요. 그리고 수건 소독을 안 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거 해서 트라코마가 결핵이 있는데, 있는 주변에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돌렸다고 해서 수건 트라코마를 외워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쉽게 맞출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중보건학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다루었고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외우신 다음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쉽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원패스 기로 듣는 법규 시작합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 법규 너무 어렵지? 내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해 줄게. 잘 듣고 외워서 기출문제 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영업신고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나와. 근데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누구에게 신고하는지, 시장군수 구청장이지, 그리고 신고하는 건지 통보하는 건지 허가받는 건지 고르는 거 나와. 신고야. 잊지 마. 신고 고르면 맞출 수 있어. 면허 결격사유라는 게 있어. 면허 이 사람들한테 못 줘, 이런 거. 피성년 후견인, 금치산자, 되게 거창하잖아. 법률상 무능력자, 할 수 없는 분들이야. 이런 분들은 성인이지만 보호자가 필요하신 분들이지. 그리고 정신질환자, 약물 중독자, 좀 섬뜩하지? 면허 취소된 지 1년 미만인 자, 면허가 안 나오거든. 이런 분들 결격 사유야. 그리고 전염병이 있는 자, 그 중에서도 결핵 이런 거, 감염력이 센 전염병이 있으신 분. 복습 한번 할까? 2급 전염병 뭐뭐 있어? 친구도 혹시 기억 못하는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송이 결혼식에 가서 콜라에 이것저것 잔뜩 먹었더니 장이 파열된 것 같아. 병원에 가봤더니 이질이래. 에이, 나 이걸 외우면 돼. 수홍은 수도홍역, 결혼은 결핵, 그리고 콜라는 콜레라, 장은 장티푸스, 파열은 파라디푸스, 이질 A형 감염 2급 다 나왔어. 1급은 대충 못 들어본 거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2급은 방금 알려준 거, 3급은 2급 제외한 거, 4급은 거의 회충류야. 이렇게 외우면 되고, 이게 스토리가 너무 어려우면 그냥 수홍이 결혼식하고 콜장, 파세, 이지레 이렇게 해도 웬만한 거 다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거 참가해주길 바래. 둘 중에 하나 외워서 시험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다른 미용 이론도 아주 쉽게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해놨으니까 친구들한테 많이 공유하고 추천을 부탁할게. 야, 이제 다시 공부하자. 면허 결격 사유가 아닌 거 나오거든. 위에 이제 뭐 방금 얘기했잖아.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뭐 금치산자 이런 거 있지. 그런 거하고 섞어서 나오는 게 당뇨병 환자, 뭐 고지혈증, 우리 대사증후군 있잖아. 그런 것들, 고혈압, 암 이런 거 걸린 사람들은 다 자기 일 치료하면서 하실 수 있어.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열심히 현업에서 일 잘하고 계신 분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변경 신고, 명칭, 상호 변경, 위치 변경, 3분의 1 증감, 뭐 되게 어렵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사하거나 이럴 때 손님한테 쉽게 말해주는 거 있잖아. 미용실 이름이 바뀌면 알려줘야 되겠지? 근데 뭐 A라고 이름을 했는데 B로 바꿨어. 그럼 손님한테 알려줘야 되잖아. 딴 데 못 가게. 그리고 미용실 위치 옮겼어. 손님한테 얘기해줘야 되잖아. 이것도 다 알려야 되는 것들이지. 그리고 영업장의 크기가 늘거나 줄었어. 늘으면 좀 미용실이 커진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게 우리가 좀 미용업 딴 것도 이렇게 같이 제가 면허를 따서 같이 하게 됐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알려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딱 갔는데 원장님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지 대표자 원장님이 바뀌면 대표자 이름이랑 생년월일이 바뀌는 거야. 이런 것들 다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이제 헤어만 하다가 자격 갖춰서 손톱도 하고 피부도 하고 그러면 막 이 미용실이 확장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알려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업종간 변경 이런 거, 내가 지금 뭐 헤어하고 있지만 피부랑 뭐 네일까지 같이 하는 거 업종 변경이잖아. 이런 거는 다 알려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스텝이 바뀌었거나 뭐 사장님의 재산이 늘거나 이런 거 안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쉽게 구분할 수 있어. 고객한테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것들이지. 너무 간단하지? 이거 처음에 나도 이걸 봤을 때 이걸 다 문자 그대로 외우기에는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문제를 풀 수 있고 맞출 수 있더라고. 다음으로 넘어갈게. 공중위생법의 목적은 좀 거창해.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 야.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보고 핵심을 하니까 내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 내 사업장을 비품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위생적으로 쓰라는 소리 같더라고.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치료에 힘쓴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린 치료는 아니야. 치료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거지. 치료하면 안 돼. 그렇게 하고 감염병 예방. 감염병 우리가 예방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것 뿐이지. 알겠지? 잘 모르겠으면 다시 들어가서 한번 복습하면 되고, 미용업을 범이라는 게 있어. 이게 어떤 것이 있는지, 머리, 얼굴, 피부 뭐 이런 거 헷갈리지? 근데 또 자격증에 메이크업, 얼굴 만지고, 그다음에 헤어, 머리카락 만지고, 피부 만지잖아. 이거 세 가지. 근데 이것도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일단 사람 헤어 만질 때 머리카락 손 대지, 그리고 앞머리 자를 때 얼굴 만지잖아. 그리고 뒷머리나 이 네이프 정리할 때 피부 만지잖아. 목 같은데. 그러니까 요거만 만지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손발톱, 면도 나와. 면도는 미용이고 손발톱은 네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미용과는 범위가 달라. 요거를 알고 문제가 나왔을 때 꼭 맞추면 좋겠어. 영업자 준수사항. 이거 좀 이제 아주 쉽고 충격적으로 설명해 줄게. 일단 의사놀이, 피부과놀이 안 돼. 피부과 의사 흉내내고 막 의료기구 팔고 의료기구 시술하고 이런 거 절대 안 돼.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받는 거야. 알겠지? 우리는 미용 기술로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 의사놀이나 그런 거 하면 안 돼. 점 빼고 박피하고 비뚤어지고 쌍꺼풀 문신 이런 거 솔직히 다 안 돼. 알겠지? 그리고 기본적인 거, 빛 소독한 건 안 한 거, 쓴 건 안 쓴 거 구분해야지. 우리는 또 그걸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기본 원칙, 닭은 1인 1닭, 면도날은 1인 1날이야. 그거 기본에서 꼭 다 지켜야 돼. 우리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제시해야 될 거, 신고증, 면허증, 원본, 그리고 최종 요금표 게시해야 돼. 얼마인지. 분쟁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아예 딱 붙여놔야 돼. 그래야지 갈등이 없어.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그리고 영업장의 조명은 75룩스야. 여기서 잘 나오는 문제는 면허증 4번으로 나와. 원본이다. 면허증. 그리고 자격증으로 나오는데 자격증 아니야. 면허증 원본이야. 다시 한번 기억해. 그리고 미용학과 졸업하고 이수하면 다 면허증 주잖아. 막 종합 주고 막 그러잖아. 면허증이야. 헷갈리지 마. 그리고 영업장 조명이 75야. 그거 외우고 50이면 어두워서 자를 수가 없어. 그리고 100이면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눈이 아파. 그렇기 때문에 75가 가장 적당해. 그러니까 75룩스 꼭 기억하면 좋겠어. 면허 취소 해당. 결격 사유 아까 5분 전에 얘기했는데 잘 기억 안 나지? 분치산자, 정신질환자, 감염병자, 약물중독자, 그다음에 면허 취소 1년 미만인 자, 이중 취득자. 이건 별거 없어. 그냥 2번 신고한 거지. 나중에 신고한 게 취소되는 거야. 면허 정지 때 영업 바로 취소된다. 이게 뭐냐면 정지 기간에 그냥 쉬는 게 좋아. 쉽게 설명해 줄게. 운전면허 있지? 운전면허 정지당했을 때 면허는 있는 거야. 취소된 거 아니야. 정지당한 거지. 근데 그 운전면허 정지당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어떻게 돼? 무면허 되잖아. 똑같아. 면허 정지 때 영업하면 바로 취소돼. 그리고 정지 기간 때는 그냥 쉬어줘야 돼. 자격 정지는 정지야. 면허는 그래도 아직 살아있네. 기회는 있다는 거지. 알겠지? 타인 대여 시 첫 번째 걸리면 3개월, 두 번째 걸리면 6개월, 세 번째는 그냥 아웃이야. 다시 3, 6, 9가 아니고 아웃이야. 그냥 가버리는 거야. 첫 번째 대여하면 3개월 쉬고 두 번째 6개월, 세 번째는 아웃이다. 남한테 절대 대여하지 마. 직접 자기가 운영해야지. 또 스킬도 늘고 또 후학도 양성하고 그러지. 문제는 자격 정지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걸로 지문에 나와. 정지된 거지 취소된 거 아니야.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어. 기회를 주는 거지. 법이 생각에는 너그러운 것 같아. 보통 2-3번은 봐줘. 3번 뭐까지 좀 봐주고 찌질한 잘못 있지. 막 이렇게 개시 안 하고 막 쉽게 이렇게 경고해서 쉽게 고칠 수 있는 거. 그건 4번까지 봐주더라. 근데 아까 정확하게 안 봐주는 거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의사놀이.
그건 2달부터 시작이야. 영업정지 2달부터 시작이거든. 전 빼고 의료비 이런 거 팔지 마. 그거는 의사들이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거보다 한 등급 더 센 게 있어. 놀리지 마. 그건 포주놀이야.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알 수 있어. 포주놀이 하면 이거 안 봐줘. 바로 영업장 3개월 정지야. 2번 걸리면 그냥 아웃이고. 그렇지? 그리고 미풍양속을 해치고 반사회적인 거 있지. 이건 법이 더 세. 원래 반사회적인 건 법이 더 강해야지 또 우리들이 더 지키고 또 이해가 되잖아. 그렇지? 남의 밥그릇을 탐하지 말고 음란물 보여준 거 1회는 봐도 좀 경고 정도에서 끝나. 4회까지 가잖아? 그냥 그 영업장 폐쇄야. 1회는 간단해. 약사법, 의료법 1차 위반 시는 그 영업정지 2개월. 알겠지? 그리고 살비는 큰 게 없어. 그냥 빗소독 한 거 안 한 거, 쓴 거 안 한 거 구분하는 거, 자외선 살균 소독기. 칸막이 이게 이제 3분의 1이거든? 3분의 1 투명해. 근데 왜 3분의 1 정도 되면 웬만하면 우리가 얼굴이 보이는 라인 있지? 눈이 딱 눈으로 시선 확인하는 라인. 거의 그만큼 3분의 1 정도가 다 투명이야. 그거 더 높이고 이러면 안 돼. 하지 말라는 짓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2분의 1도 시험 많이 나와. 3분의 1이야. 뭐 3분의 2까지 한다 이런 거 아니고 3분의 1 딱 그것만 하면 되고. 면허발급 대상자 어려울 거 별로 없어. 관련학과 졸업한 사람이면 돼. 고등학교 나와도 고등기수 1년 이수하면 되고 미용 자격증 취득해도 돼.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 응? 고등기수 6개월 하면 남의 가발만 6개월 자르다가 남의 머리 자를 수 있겠어? 그래서 최소 1년은 해야 돼. 외워. 고등기수 6개월은 안 돼. 외국에서 면허증 딴 거 그 나라에서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안 돼. 다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면허증으로 다시 따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 자격증으로 다시 따야 되는 거야. 알겠지? 면허 승계 소지자는 1개월, 그리고 변경은 15일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영업장을 넘기면 정신이 없겠지? 그러니까 잔금 치르는 게 보통 한 달 조건으로 하잖아. 한 달은 봐줘. 근데 내가 내 사업장을 조금 변경하는 거 있지. 쉽게 고치는 거. 이름 바꾸고 막 이런 거 15일 내에 해야 돼. 너무 길게 주면 잊어먹으니까 빨리 신고하라는 뜻이지. 여기서 문제 낼게. 영업자 사망 시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자 아니야. 대부분 상속자로 생각하는데 면허 소지자야. 갑작스럽게 원장님이 돌아갔어. 그러면 면허 소지자한테 뭐 그 밑에 새끼 원장한테 헐값을 넘기는 게 그런 이유롭게 건강도 잘 지키면서 우리 새로운 사업장을 잘 꾸려나가도록 하자고. 임용 업무에 대빵은 보건복지부야. 위생이랑도 관련이 있잖아. 그치? 그리고 풍속에 관한 거는 시도지사야. 미풍양속으로 잘못했다가는 좀 더 높은 분을 만나야 되거든. 우리 시도지사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거든. 그냥 사진으로 만나. 미반에서 직접 만나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 영업장 폐쇄 시는 시군 부촌장. 이분이 폐쇄 도리를 시킬 수 있어. 그리고 과징금은 이거 하나 여러 가지가 있어. 뭐 벌금이 어떻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다 알기는 너무 힘들어. 근데 딱 하나는 외워둘 수 있어. 자격증 대여시 300만 원이야. 이거 어떻게 외웠냐고? 미용 자격증 따려고 학원 다니고 생활비 하고 이것저것 하면 되고 총 한 300만 원 정도 들더라고. 물론 나는 300만 원 안 들었어. 믿기 어렵겠지만. 그리고 내일 배움 카드인가 그것도 한 300 정도 하지. 그래서 대여하는 거 300만 원을 외우면 쉽게 끝나. 근데 이 문제 되게 자주 나오거든. 그리고 이걸 공부하고 잘 모르겠고 내가 말고 더 확실히 공부하고 싶다?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어. 네가 법을 어겨봐. 결국 내보고 정지 먹고 영업자 폐쇄 당하면 남 가르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고. 그냥 한 번에 딱 원패스해서 필기 합격하고 실기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안녕.